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국가직 국업 전자공학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국가직 전자공학 개론에 대한 난이도와 출제 영역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자공학 개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중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5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다는 평입니다. 자, 상 문제가 2문제, 중 문제가 10문제, 하 문제가 8문제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출제 영역입니다. 회로이론에서 3문항, 전자회로에서 11문항, 논리회로에서 5문항, 자, 기타 통신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출제 영역을 보게 되면은 예년과 같이 전자회로가 거의 한 55% 정도 절반 이상이 전자회로에서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일반적인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로이론에서 한 3문항 적게 출제가 되었죠. 논리회로에서 5문항.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 전자회로와 논리회로를 이렇게 포기하면은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타 문제, 통신 문제는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까지는 우리가 터치 안 하더라도 회로 이론, 전자회로, 논리회로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되 전자회로를 여러분들이 꼭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만이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트랜지스터 회로 해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요지는 컬렉터 전류 IC를 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류를 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전원이 지금 VCC하고 VBB 투 전원 회로가 되겠죠. 여기에 뭐 그냥 순방향 전압 강하 0.7, 베타는 100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루프,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B죠. IB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루프, 첫 번째 루프를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I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전압이 0.7이 되죠. 0.7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KVL, 요 루프에 대해서 KVL 하면은 마이너스 VBB 플러스 IB, 여기 IB가 가고 RB가 되죠. 자, RB가 100kΩ입니다. 100kΩ. 여기가 0.7이죠. 플러스 0.7은 0입니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정석대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식을 정리해 보면은 IB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RB에다가 VBB-0.7이라는 이 기본식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공시험에서 아주 빠릅니다. 그러면은 IB를 구해 보면은 RB가 얼마입니까? 100kΩ이죠. 100kΩ. 자, 그 다음에 VBB가 얼마입니까? VBB가 여기에 10V죠. 10-0.7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100분의 9.3 밀리암페어가 IB가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IC를 구하라 했으니까 IC는 베타에다가 IB 해주면 되죠. 베타가 100입니다. 100에다가 곱하기 IB가 100분의 9.3 밀리암페어가 되니까 이거 약분시키면은 IC는 9.3 밀리암페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KVL 식을 세워서 하는 이제 이 식을 구하지만은 우리가 공시험에서는 이런 회로에서 IB를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IB는 이거 우리가 여기 전압이 VBB고 여기 전압이 0.7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B분의 이 전압 VBB
마이너스 요 단자의 전압은 0.7이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IP가 구해지고 바로 IC는 100을 곱해버리면은 IC가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는 논리회로로서 논리 게이트에 대한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회로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거는 A, B의 난드니까 A, B의 낫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더 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풀어보면은 A바, B바, O로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가 OR로 묶이게 되죠. 자, 여기 F는 출력은 AND로 되죠. 요거하고 요것이 AND니까 A바, B바하고 AND, A, B가 AND로 묶이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쓰면은 A바 A 더하기 A바 B 더하기 A, B바 더하기 요거 하면은 B, B바죠. 자, 우리가 여기서 AA바는 0이죠. BB바도 0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이것이 남죠.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식은 우리가 A하고 B의 익스클루시브 OR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 간단히 한 불식을 간단히 한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자, 10진수 2025를 16진수로 변환하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5를 이렇게 16으로 나누어 가면서 나머지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눗셈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릿수 채우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진수로 이거를 16진수로 안 바꾸고 이거를 자릿수 계산법에 의해서 이진수로 바꾸고 그 이진수를 16진수로 이렇게 바꾸면은 편하게 됩니다. 나눗셈법, 이거는 나눗셈법입니다. 나눗셈법으로 16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자, 2025를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가 1024부터 1024자리, 그 다음에 512자리, 256자리, 128자리, 그 다음에 64자리, 그 다음에 32자리, 16자리, 8자리, 4, 2, 1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1024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칸을 채워가면은, 자, 이까지 하면은 32까지가 다 차면은 이게 2016이거든요. 요까지가 2016 이렇게 하면은 요 자릿수를 다 더하면은 1을 채우면은 2016이에요. 그러면 2025가 되려면 9가 모자라죠. 그러면 9는 8하고 1을 갖다가 채우면은 나머지는 0이 되면 되겠죠. 이것이 이진수입니다. 이진수를 그러니까 2025를 2025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진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진수를 16진수로 바꾸려면은 DS부터 4자리씩 잘라가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잘라갑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우리가 7이 되죠. 여기가 111이 7이죠. 그럼 요게 1110이면은 16진수로 하면 이진수를 1110은 2죠. 그 다음에 1001이면은 이거는 9가 되죠. 9. 그래서 이거는 요거를 우리가 16진수로 바꾸면은 7, 2, 9. 이게 16진수입니다. 7, 2, 9.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 때는 10진수를 16진수로 바꿀 때는 먼저 이거를 이진수로 바꾸어 가지고 16진수로 변환하는 것이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하이패스 필터가 되기 위해서 여기 Z1과 Z2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전달 함수로 여러분들이 회로망에서 전달 함수로 가지고 이거를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공시험에서 이 전달 함수를 이용해서 이 풀면은 여러분들이 공시험의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암기를 해둬야 돼요. 공시험에서는 뭐 이론적인 전달 함수를 구해서 할 방법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R하고 C. R이 먼저 나오고 C가 되는, 즉 여기가 R이 있고 여기 캐패시터가 있는 RC. 자, 이런 형태로 RC로 되면은 이것은 로패스 필터입니다. 로패스 필터고 이거를 회로적으로 하면은 적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C하고 R로 된 요거 CR로 이렇게 되어 있는 CR은 우리가 하이패스 필터 특성을 갖고 이것은 회로적으로 보면은 미분기가 됩니다. 미분기. 이 기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공시험은 여러분들이 전달 함수를 가지고 식을 유도하는 것은 이론적인 방법이고 공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이패스 필터가 되려면은 이게 하이패스 필터가 되려면은 여기가 C가 돼야 되죠. 여기는 C가 돼야 되고, 자, 이쪽 병렬 쪽은 R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Z1에는 C가 되고 Z2에는 R이 되는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풀 수 있고 전달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공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RC 회로와 CR 회로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회로망에서 교류회로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서 자, 이와 같이 회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전원전압이 여기 교류죠. 전원전압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페이저로 10에다가 위상이 20도가 됩니다. 10에 20도가 있고 여기다가 캐패시터 1페르셀 여기다가 답니다. 캐패시터 1페르셀 여기다가 답니다. 1페르셀. 그랬을 때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IT를 구하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는 1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임피던스로 바꿔야 됩니다. Z는 자, 우리가 캐패시터 임피던스는 마이너스 J XC죠. XC가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J에다가 오메가도 1이고 C도 1이니까 요거는 J1이 되겠죠. 그죠? 요거의 임피던스가 이거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우리가 V가 되죠. V는 이거고. 자, I에 대한 페이저를 보면은 자, 전류에 대한 페이저는 I는 Z분의 V가 되죠. 그러면은 자, 이것은 마이너스 J1분의 10의 2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페이저로 푸니까 자, 이거는 분모를 페이저하면 크기는 1이고 위상은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J니까. 그럼 10의 20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페이저로, I에 대한 페이저로 풀면은, 자, 이것은 우리가 크기는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이 되겠죠. 자, 각도는 위상은 서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20에다가 마이너스 90도니까 이거는 크기는 110이 됩니다. 110도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 10에다가 각도 110도 해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1번 문제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BJT 바이어스 회로 해석에 대한 문제로서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압계한 바이어스라고 하죠. 전압계한 바이어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JT 회로, 정폭 회로에서 콜렉트 전류에 가장 가까운 것, 즉 가장 가깝다 말은 근사적으로 얼마냐 하는 거죠. 자, 전압, 순방향 전압이 0.7V고 베타는 100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할 때 이제 IC를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 루프 있잖아요. 이 루프를 키르요프 법칙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0V에서 출발합니다. 자, 10은, 자, 여기 전류는 IB하고 IC가 흘러옵니다. IB 플러스 IC에다가 저항이 2kΩ이죠. 2kΩ. 그 다음에 여기는 IB만 갑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IB에다가 자, 100kΩ입니다. 100kΩ. 자, 그 다음에 이리 와서 여기가 0.7V죠. 플러스 0.7V. 이 식만 우리가 해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자, 0.7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9.3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IB를 하면은, 자, 여기가 이거 하고 이 IB를 묶으면은 IB에다가 이거 2kg하고 100kg니까 100이죠. 102kΩ 되고 플러스 IC하고 2kΩ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IC에 2k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IC는 베타에다가 IB가 되죠. 그럼 이게 100이잖아요. 이게 100이니까 9.3은 102kΩ에다가 IB 한 거에다가 플러스 이거는 200이 되죠. 200kΩ에다가 IB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IB는 이걸 해보면은 IB는 이거 두 개 해보면은 302분의 2kΩ분의 302kΩ분의 9.3이 되겠죠. 그러면은 302분의 9.3mA가 되겠죠. 그러면 IC를 구하라 했으니까 IC는 베타 곱하기 IB 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은 302분의 930이 되겠죠. 930mA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 계산하면은 3.1m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데 여기 첫 번째식 요 루프에 대한 키르요프 전압법칙 KVL을 잘 세우게 되면은 계산 과정은 조금 복잡하지만은 IB와 I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7번입니다. 이거는 슈미트리그 회로입니다. 슈미트리그 회로. 히스테리시스 기능을 갖는 슈미트리그 회로인데, 자, 여기 VIN이 이렇게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슈미트리그는 반전 슈미트리그와 이와 같이 입력으로 비반전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비반전 슈미트리그입니다. 슈미트리그. 그러면은 이제 이게 비반전 슈미트리그에서 우리가 여기에 트리거 포인트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트리거 포인터, 이 트리거 포인트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VH하고 VTH하고 VTL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VTL 상한 임계 전압은 이것은 마이너스 뭡니까? R2분의 R1 곱하기 VL입니다. VL. 자, 이거는 마이너스 R2분의 R1에 여기는 곱하기로 바로 식을 쓰겠습니다. 곱하기 VH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슈미트리가 할 때 요 상한 임계 전압하고 이거는 하한 임계 전압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VL은 여기가 음의 포화 전압은 마이너스 12V, 이거는 마이너스 12V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R2가 1.5죠. 1.5분의 0.5가 되죠. 이거는 0.5kΩ이죠.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12V 하면은 이것은 플러스 4가 되죠. 4V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한 임계전압 VTH는 플러스 4V가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하한 임계전압을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5분의 R2가 1.5죠. R1은 0.5 곱하기 VH는 여기서 양의 포화 전압이 12V거든요. 곱하기 12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4V가 나옵니다. VTL은 마이너스 4V가 나온 것을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 참고하면서 비반전 슈미트리그의 하한 상한 임계전압 계산법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슈미트리그에서 VTH는 4V였고 VTL은 마이너스 4V였습니다. 자,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VTL이고 이것이 VTH입니다. 이거 틀렸죠? 다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VTL하고 VTH 계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겠습니다. 이것이 비반전 슈미트리그다 보니까 내려올 때에 이렇게 동작을 하고 올라갈 때 입력 전압을 증가시킬 때는 상한 값이 임계 전압이 플러스 4로 동작하는 이와 같은 입출력 VIN에 대한 Vout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반전 슈미트리그 회로에 대한 입출력 응답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습니다. 브릿지 다이오드를 이용한 전파 정류 회로. 자, 전파 정류 회로죠. 자, 여기 입력에 이와 같이 이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출력에는 이와 같이 이제 출력 파형에 여기 저항에 걸리는 출력 전압을 구해 보면은 자, 이것은 전파 정류 회로로서 이와 같이 전파 정류 회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다이오드가 이상적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은 VM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1.4가 다이오드가 0.7이라면 1.4를 빼줘야 되지만은 다이오드가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자, 이렇게 교류 신호가 나오죠. 이것이 VM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VM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가 원래 주기예요. 이게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 파이를 나누면 요거의 주파수는 60Hz죠. 자, 전파 정류 회로의 출력은 이거는 전파 정류 회로는 입력의 2배가 되니까 이거는 120Hz가 나오게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요거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우리가 VDC 또는 Vaverage는 이거는 파이분의 2V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자, 이거의 전파 정류회로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입니다. 전파 정류회로 이게 최대값이 VM이라고 하면은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으로서 3번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다이오드의 역방향 최대전압 PIV죠. 우리가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의 그 PIV는 VM이 됩니다. 이것도 틀렸죠. VM이 되어야 되는데 4번도 틀렸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동 필터입니다. 능동 필터에서 자, RC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RC 구조로 되어 있죠. 능동 로패스 필터
2차 로페스 필터입니다. 자, 이거에 우리가 Vout의 특성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2차 필터이기 때문에 2차 로페스 필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로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FC 우리가 차단 주파수죠. 차단 주파수 FC는 자, 이것이 FC는 공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2파이 RC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차단 주파수가 되는 거죠. 여기 1차, 여기 RC가 우리가 RC로 된 것이 로페스 필터거든요. 그래서 한 단, 두 단 해가지고 2차 로페스 필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차단 주파수 FC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은 바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FC 계산을 해보면은 자, 2파이에다가 R이 얼마입니까? R이 1kΩ이죠. 1kΩ. 그 다음에 C는 얼마입니까? 2 마이크로죠. 10의 마이너스 6성 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자, 여기가 4파이가 됩니까? 4파이가 되고, 그럼 요것 10의 3성하고 요것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1000이 되겠죠. 분모가 1000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약분하면은 파이분의 250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파이분의 250 단위는 헤르츠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우리가 발진기, 계환 발진기. 자, 이거는 우리가 정계환을 이용하죠. 발진기를 할 때는 정계환 발진기 를 이용합니다. 계환 발진기, 이거를 기환 발진기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계환 발진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계환, 정계환을 이용한 그런 발진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발진기의 구조는 이와 같이 우리가 바크하우젠 발진 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정폭기의 전압 이덕이고 이것이 계환 루프의 이덕이 됩니다. 자, 여기 출력이 이렇게 Vout이 오고 여기서 VF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발진기, 이것이 우리가 발진기의 구성도입니다. 구성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발진을 하는 데는 외부 입력 신호가 필요하지 않다.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가 정폭기 같으면은 여기에 입력이 들어가면은 출력이 커져서 나오죠. 근데 발진기는 외부 입력이 전혀 필요 없죠. 출력이 바로 발진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외부 입력 신호는 필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물론 바이어스는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외부 입력 신호라는 것은 교류죠. 외부 교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진을 시작하는데 루프 이덕, 여기서 루프 이덕이라는 것은 A하고 베타의 곱입니다. 루프 이덕이 시작 조건이죠. 발진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은 이것은 1보다 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진 시작 조건이라 하죠. 시작 조건이라고 합니다. 1보다 1이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1보다 커야 되죠. A하고 베타의 곱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진을 유지한단 말은 이제 발진이 계속적으로 진폭이 같으려 그러면은 A하고 베타의 곱이 1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발진 유지 조건이라 그러죠. 유지 조건은 A하고 베타가 1이어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가 아니고 A하고 베타의 곱이 1이어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2번, 3번이 틀렸네요. 자, 발진할 위해서는 피드백 루프의 위상천위가 위상이 A하고 베타의 위상천위가 0도나 360도가 돼야 됩니다.
자, 180도가 아니죠. 0도 또는 360도이어야 된다. 4번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555라는 타이머 IC가 있습니다. IC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 구형파 발생 회로를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출력에서는 구형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구형파가 우리가 전자공학에서는 자주 쓰는 IC인데 시험에는 우리가 이제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요번에 출제가 되었네요. 자, 여기가 캐패시터 C1이 있습니다. C1이 있고 C1의 충전과 방전에 의해서 요 출력의 구형파를 만들어내는데, 자, 이것은 R1은 우리가 충전 역할에 기여를 하고 충전 시정수를 결정하고 R2는 방전 시정수를 결정합니다. 방전에 대한 시정수. 우리가 시정수 타우는 R 곱하기 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타우1은 지금 캐패시터 C1의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시정수 타우1과 타우1은 충전 시정수고 타우2는 방전 시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충전 시정수고 이거는 방전 시정수죠. 자, 충전 시정수는 이것하고 이것 두 개 곱한 것이 충전 시정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R2하고 요 C1하고 곱한 것이 방전 시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휘스톤 브릿지입니다. 휘스톤 브릿지 관련된 문제로서 여기 휘스톤 브릿지를 보게 되면은 이거 마주보는 대각선끼리 이것하고 이것이 서로 같죠. 서로 마주보는 것이 12옴으로서 같죠. 그러면은 이것은 휘스톤 브릿지의 평형 상태가 됩니다. 평형 조건이 돼요. 그러면은 휘스톤 브릿지에서 평형 조건이 되게 되면은, 자, 이 점 전이하고 이 점 전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전류가 못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못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방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방으로 보게 되면은 전류가 여기 와서 이렇게 흐르고 또 요렇게만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자, 이 두 개가 직렬이 됩니다. 직렬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5옴이 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직렬이 되니까 10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 회로를, 이것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회로를 다시 그리게 되면은, 자, 여기에 10V가 있고, 회로를 다시 그리게 되면은, 자, 요 양당 간에는 5옴이 있는 거예요. 5옴이 있고, 그 다음에 요쪽 양당 간에는 몇 옴이 있죠? 4하고 6대에서 15옴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전류를 보게 되면은, 요 양당 간에 10V가 걸리되니까, 여기 전류는 5분의 10에서 2A가 될 거고, 여기에는 얼마가 되죠? 10분의 10이니까, 여기는 1A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는 1하고 2 더한 3A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달링턴 회로죠. 달링턴 회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달링턴 정폭기. 자, 트랜지스터가 이런 구조로 된 것이 우리가 달링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링턴. 자, 이거는 우리가 달링턴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달링턴 회로를 하는 이유가 전류 이득을 매우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AI가 1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2만큼 전류 이득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도 굉장히 커집니다. 입력 임피던스도 이와 같이 이쪽에서 들여다본 입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이 이름은 달링턴 접속 회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달링턴 접속 회로는, 자, 여기가 코먼 콜렉터로 이렇게 뽑기 때문에, 여기서 뽑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 이득은 크지 않습니다. 달링턴 회로에 전압 이득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보고 아, 이게 달링턴 접속이구나. 달링턴 접속은 우리가 달링턴 접속은 왜 하느냐? 전류 이득을 최대로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를 높이기 위한 거다. 그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압 이득은 우리가 코먼 콜렉터 구조이기 때문에 전압 이득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류 이득 크게, 전압 입력 임피던스 크게 하기 위한 구조가 달링턴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공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BJT하고 FAT에 대한 특성 비교, 이거는 자주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BJT보다 FAT의 집적도가 높다, 소형화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FAT는 CMOS 구조를 하게 되면 소형화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BJT보다 FAT의 입력 저항이 작다가 아니고 틀렸습니다. FAT의 입력 저항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은 FAT는 단극성 소자입니다. 그래서 전자 또는 전공의 단일 캐리에 의해서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단극성 소자다는 거죠. BJT는 활성 영역에서, 이게 이제 정폭을 할 때 활성 영역에서 우리가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콜렉터 전류를 제어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BJT와 FAT의 특성 비교가 여러분들이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연산정폭기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려고 합니다. 자, 하나는 그냥 해석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회로인지 그냥 모르는 그냥 해석적인 방법으로 제가 하나 풀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이 이름이 차동정폭기입니다. 차동정폭기, 또 다른 말로 감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산기 회로, 이게 감산기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시험에서는 저는 이 회로를 바로 차동정폭기, 즉 감산회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감산회로에서 자, 바로 한번, 이거는 답은 한 2초 만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산기가 저항이 하나, 둘, 셋, 4개가 같네요. 4개가 같죠. 그러면 이것은 4개가 같을 때는 V 아웃은 이거는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입니다. 자, V 플러스에 입력된 게 6V죠. 6V 마이너스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4V 바로 이렇게 감산기 회로인 줄 알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항 4개가 모두 같은 그런 이제 감산기 회로는 이거 빼기 요겁니다. 그러면은 답이 바로 4번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완전 해석적인 방법으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이 감산기인지 모르더라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점을 우리가 V 플러스라는 전압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6V가 1kg에 나눠 전압 분배 걸리니까 여기는 V 플러스는 3V가 되겠죠. 이거 알아놓으면은 이제 자, 먼저 V1에 입력될 때 V1. 그럼 이거는 V1이 입력이 들어가면은 뭐가 됩니까? 반전정폭기죠. 그러면은 Vout은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1kΩ분의 1kΩ에다가 곱하기 2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것이 6V가 요리 들어가서 V 플러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비반전정폭기죠. 1 플러스 이것분의 이것 1kg분의 1kg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V 플러스가 됩니다. 3V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냐면은 이거 약분되고 마이너스 2가 되죠. 플러스 이거는 1 플러스 1이니까 2에다가 곱하기 3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 돼가지고 4V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봤고,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푼 거는 감상기 회로라는 거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놓으면은 4V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공시험에서는 이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게 감상기 회로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감상기 회로구나 해서 답이 한 2초 만에 답이 4V라는 걸 찍고 넘어가야지. 이 해석적인 방법은 물론 학술적으로는 좋지만은 공시험에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논리전자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전자회로.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시모스 구조입니다. 시모스 구조로 된 논리전자회로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때 이것을 이제 논리전자회로로 우리가 FET로 된 논리전자회로에서 이거를 게이트로 바꿔야 돼요. 게이트로.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자, 시모스기 때문에 위의 것은 제가 항상 듀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은 생략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생략하고, 자, 이것이 A하고 B가 OR로 되어 있죠. 이거는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OR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드레인에서 출력을 뽑기 때문에 여기 낫이 있죠. 그럼 OR에다가 낫이 연결된, 자, 요 회로는 전체적으로 노아 게이트입니다. 이걸 게이트로 바꾸면은 노아 게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등가적으로 하면은 노아 게이트입니다. 이런 게이트하고 같다는 거죠. 노아 게이트입니다. 그러면 노아 게이트는 어떻게 동작을 하죠? 우리가 노아 게이트는 00일 때는 1이고 AB가 00일 때는 1이고 01일 때는 0이고 10일 때도 0이고 11일 때도 0입니다. 그죠? 그럼 가나다라에 뭐가 들어갑니까? 1000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이거 논리 전자회로 요거 시험에 자주 매년 출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전자공학 개론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통신공학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유무선 데이터 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것은 우리가 노드하고 케이블 간의 우리 통신 장비들을 어떤 형태로 구성할 건가 하는 그런 망 형성 모양을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버스 방식, 링 방식 이런 것이 등이 있다 되어 있죠. 이거 외에도 스타 방식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버스하고 링 방식 등이 있다 하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보면 컴퓨터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회선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그램 방식과 과상 회선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선 교환 방식에는 크게 시분할 방식과 공간 분할 방식,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방식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거죠. 데이터 교환 방식에는 회선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토폴로지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토폴로지라는 것은 네트워크상에서 노드 위치하고 노드 간 케이블의 연결들을 물리적인 배치를 말한다. 자, 컴퓨터가 여기 있습니다. 각각이 컴퓨터가 노드가 됩니다. 노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할 거냐. 이거는 링 방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2번 회선 교환 방식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 회선 방식이 있다. 이게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 회선 방식은 이것이 틀렸죠. 무슨 방식입니까? 이거는 패킷 교환 방식이죠. 패킷 교환 방식에는 데이터그램과 가상 회선 방식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4비트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D 플립플롭을 이용한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입력 신호가 입력이 이제 여기 입력이 있죠. 입력에 클락이 여기 있고 클락이 요리 들어오고 입력이 요리 들어갑니다. 자, 시프트 레지스터 들어갔을 때 구간 T4에서 T5 즉 그러니까 T4가 클락 T4가 들어가고 난 이후 T4하고 T5 사이에 여기 Q0, Q1, Q2, Q3 값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의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출력이 초기화 값은 모두 0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에서 전파 지연은 없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초기 값은 모두 0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0000이 있어요. 0000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0000을 쓸게요. 자, 이게 Q0고, Q1이고, Q2고, Q3 출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T1 클락이 첫 번째 T1이 됐을 때 첫 번째 클락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시프트 라이트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것이 오른쪽으로 0으로 오고 여기 0으로 오고 여기가 0으로 옵니다.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그때 입력이 1이 들어가죠. 여기에는 1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T1이 1 클락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T2, 자, 이것이 들어갔을 때, 요 입력 상태에 클락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또 한 칸씩 이동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1로 오고, 여기 0으로 오고, 여기 0으로 오고, 그때 입력이 뭐가 오냐면 1이죠. 여기 1이 들어옵니다. 1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T3일 때, 여기 T3죠. T3는 입력이 0이네요. 한 칸씩 이동합니다. 1, 요것은 1, 여기 0. 그 다음에 입력이 뭐가 들어옵니까? 여기는 0이죠. 0이 여기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T4가 여기 T4가 들어왔을 때 한 칸씩 이동합니다. 0이고 1이고 여기도 1로 이동하고, 자, T4일 때는 1이 들어오죠. 여기에 1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T4와 T5 사이거든요. 그럼 T4가 들어간 이후잖아. 요get이 들어간 이후에 여기 Q0, Q1, Q2, Q3. 자, Q0는 1, 여기 Q1은 0, 1, 1이죠. 1011이 T4가 들어간 이후에 T5 직전 이렇게 나오죠. 그럼 1011이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19번입니다. 이것도 매년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카르노 맵에 대한 그런 논리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을 묶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를 다 묶어 봅시다. 요렇게 묶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묶이냐면은 요렇게 이를 묶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묶으면 되겠죠. 세 묶음이 됩니다. 자, 먼저 빨강색을 묶어보면은 AB는 여기 다 관할되니까 식이 날아가고, 그러면 요 두 개 보면은 D바가 되겠죠. 이거는 D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파랑색 묶어보면은 자, AB에서는 B만 남죠. B. 그 다음에 세로측에 보면은 C바가 되겠죠. B, C바가 남게 되겠고, 자, 이 보라색은 뭐가 됩니까? AB는 A바, B바가 되겠고, 여기는 C가 되겠죠. A바. 그래서 요거 답, 우리가 이제 F에 대한 식을 보면은, 자, A바, B바, C. 그 다음에 B, C바 더하기 D. 이것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방향 항복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양단 전압, 일정 전압, 우리가 일정 전압을 유지하는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죠. 제너 다이오드. 우리가 정전압, 우리가 역방향으로 사용하고 정전압 회로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너 다이오드. 우리 제너 다이오드 심벌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제너 다이오드. 우리가 광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는 우리가 수광 다이오드로서 역방향으로 사용된 포토 다이오드. 브렉트 다이오드. 우리가 역방향으로 사용해서 가변 캐패시터 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브렉트 다이오드. 빨강 다이오드, 우리가 LED라고 하죠. LED, 빛을 내는 LED.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맞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국가직 전자공학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시면서 전자공학이나 통신에 대한 인터넷 강의, 그 다음에 수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이버에서 엘림 에듀넷을 검색하시거나 이와 같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